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건강 정보를 선사합니다. 대한민국 건강 박사들이 알려주는 실화 바탕 특강 쇼와 이로운 건강법. I am 닥터. 안녕하세요, 오정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김지선 씨, 이한희 씨, 김나희 씨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I am 닥터 오늘의 주제 생생한 실제 사례로 만나봅니다.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당신이 꼭 잘 지켜주고 잘 키워줘. 내가 우리 아들만큼은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요. 아들이 얼마나 여잔지 엄마라고 하면 꿈뻑 죽잖아. 이번에 대기업도 합격했다면서. 여보, 퇴근했어요? 아유, 고생 많았어요. 아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여보라니. 아니, 분명 네 아빠 여기 있었는데. 너 네 아빠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어? 이 이야기는 60대 여성 김 씨가 실제로 겪은 실화입니다. 결혼 초만 해도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남편이었건만 아이가 3살 남짓할 무렵 갑작스런 사고로 남편은 떠나고 말았어요. 당시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 있었는데요.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너무 미안해. 우리 아들 당신이 꼭 잘 지켜주고 잘 키워줘. 알겠어. 내가 우리 아들만큼은 꼭 훌륭한 사람으로 키울게, 여보. 아이가 3살 무렵이면 손도 많이 갈 시기인데 갑작스럽게 남편분께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김 씨는 아이를 품에 안고 이를 악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해요. 낮에는 식당에서 손이 불을 틀 때까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어린이집에 맡겨놓은 아이를 데려와 육아와 살림까지 혼자 하느라 몸이 10개라도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녀의 유일한 낙은 모든 일을 끝내고 혼자 반주와 함께 즐기는 한 끼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후 아우, 김 씨는 무슨 복을 그렇게 타고났대. 아들이 얼마나 여잔지 엄마라고 하면 꿈뻑 죽잖아. 그리고 공부도 잘해. 이번에 대기업도 합격했다면서. 학원 한 번 안 보냈는데 S대학교에 쫙 붙더니 이번에는 대기업도 한 번에 합격했지 뭐야.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키웠어.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만 잘 가면 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어머,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으시겠다.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하지만 김 씨에게 행복은 사치였던 걸까요? 우연히 받은 건강검진에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쓰리고 질환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엄마, 나 이제 대기업에 취업도 했으니까 그만 좀 쉬는 건 어때요? 건강검진에서도 여기저기 안 좋다고 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쓰리고는 요즘 많이들 가지고 있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난 네가 장가 가서 아기 낳고 잘 사는 것까지 다 꼭 볼 거야. 그러니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은 아들 앞길만 신경 써. 하루에 한 끼만 몰아서 먹지 말고 제발 새끼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나만 새끼 잘 차려주면 뭐해? 엄마 몸부터 챙겨야지. 어이구, 이 잔소리. 얼른 출근이나 하세요.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해보겠다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심한 두통에 손떨림 증상, 더불어 방금 전 일어난 일도 깜빡깜빡하는 건망증 증상까지 시작된 김 씨. 이상하다 싶은 마음에 다시 병원을 찾게 됐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경미하게 뇌경색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어요. 문제는 그것 때문인지 현재 혈관성 치매까지 진행된 건 아닌가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정밀 검사와 치료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예? 뇌경색이 왔으면 증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머리 아프고 손 떨리는 거 뭐 그 정도. 그것도 잠깐 그러다 말고 딱히 나는 무슨 증상이 없어요. 그런 제가 무슨 뇌경색의 치매라니 말도 안 돼요. 두통, 손 떨림 등의 이상 증상들을 방치하신 것 같아요. 빨리 치료 시작하시죠. 혹시 보호자분 없으세요? 보호자요? 아들한테 짐이 될 수는 없지. 저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렇게 아들에게는 치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비밀로 하고 평소와 똑같이 집안일에 식당일까지 했던 김 씨. 그러던 어느 날 여보 퇴근했어요? 아유 고생 많았어요. 아유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여보라니. 아니 분명 내 아빠 여기 있었는데 너 네 아빠 어디다 숨겼어? 어디다 숨겼어? 갑자기 심각해진 김 씨의 증상.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치매 사실을 알게 됐고 병간호에 매진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엄마의 치료비, 간병비 때문에 그동안 모아둔 재산을 모두 써버려서 재활치료는 엄두도 못 냈다는 겁니다. 결국 아들은 사직서를 내고 어머니 재활에 매진했어요. 어머니 재활 치료를 위해 아들이 사직서까지 낸 거예요? 아, 정말 치매라는 질병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 삶까지 무너지게 만드는 슬픈 질환이네요. 약값도 없고 병원비도 밀린 게 지금 수백만 원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한테 행복은 있을까?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아들의 눈물 섞인 이야기에 갑자기 정신이 든 김 씨. 잠시 돌아온 제정신을 붙잡고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가출을 결심하는데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을 나간 엄마를 찾으러 나선 아들은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 미안해. 한평생 너를 위해 살려고 다짐했는데 이제 너에게 짐만 됐구나. 나 때문에 너까지 이렇게 사고가 생기고 아우 진짜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아들. 한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김 씨. 그녀의 뜨거운 사랑은 왜 이렇게 가슴 시린 비극으로 이어진 걸까요? 실화극장 어느 날 갑자기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가출까지 한 60대 여성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치매에 걸리게 된 원인과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건강 박사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려주실 오늘의 닥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혈관외과 전문의 김대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씁쓸한 사연으로 시작을 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녀에게 저런 큰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간병비, 이런 부담을 주기 싫다, 이런 원인으로 잘 알리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소에서 최근 5년 이내 부모님 의료비로 1,000만 원 이상 지출한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는데요. 무려 10분 중에 8분 이상 가계 소득, 나의 자산이 감소했다는 경험을 밝혔다고 네. 하는데요. 그 부족한 의료비를 어떻게 채웠냐면 금융 자산을 처분하거나 생활비를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 빚까지 내서 대출. 네, 그 가족, 부모님의 의료비를 마련한다, 이런 결과가 있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부모 의료비 때문에 자식이 빚까지 내는 상황, 이런 상황은 절대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 텐데. 네, 그래서 오늘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존중받으면서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야, 제가 다둥이 아빠에다가 아이들이 이제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런 고민은 그냥 불쑥불쑥 하게 돼요. 네. 오늘 강연 정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비로 인해 가게가 파탄될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질환이 있는데요. 바로 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은 후유 장애를 남기기 때문에 재활 치료나 장기간 요양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하지만 대부분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실제 가족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크죠. 그래서 사연석 아드님도 이제 재활 치료비 감당이 힘들다 보니까 직접 어머니 재활에 힘쓰셨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만 힘들면 그나마 다행인데 네. 자식이나 가족까지 나 때문에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 아니에요. 네. 어? 진짜 생각만 해도 고통이죠, 사실. 그치.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병 걸린 걸 숨기시겠어요. 그쵸. 부모들이. 그러고 보니까 실화극장 속 사연자가 잠깐 정신이 돌아왔을 때 왜 가출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도 같아요. 그 심정이. 네. 네. 아 근데 이런 정말 야속한 질환이죠. 뇌혈관 질환은 왜 생기는 겁니까? 뇌혈관 질환 말로는 네. 조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실은 많이 알고 있는 질환입니다. 바로 뇌졸중으로 대표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 뇌졸중은 두 가지의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하나는 피가 안 가서, 그러니까 피가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고요. 네. 하나는 혈관이 터져서, 그러니까 피가 나서 생기는 뇌출혈이 있습니다. 네. 근데 피가 나든 막히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끊기면서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치매로 이어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매 두렵습니다. 실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에 따르면 2,305명의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중증 뇌졸중 환자의 경우 1년 이내에 약 34.4%가 치매로 발병을 했으며 일반인에 비해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47배나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47배. 아니 치매 발병 위험이 47배요? 거의 반이네. 엄청 위험하네요. 어머나. 야, 그런데 이제 사연자분은 뇌경색 흔적이 경미하게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건 혹시 다른 겁니까? 네, 경미한 뇌경색의 흔적은 과거 어떠한 이유로 뇌 혈류가 차단이 되거나 문제가 생겨서 뇌에 흔적을 남기는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MRI 검사를 통해서라도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사연자분도 이 검사 전 두통이나 손떨림 같은 증상이 있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이 있어도 당장 쓰러지거나 이런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단순 노화겠지 생각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네. 거죠. 그래. 하긴 뭐 두통이 있거나 뭐 손이 좀 떨린다고 그래서 이게 뭐 어디 큰 문제겠어. 오늘 내가 당이 떨어져서 손이 떨리나? 그럴 수 있죠. 있잖아요. 네. 아니면 맞아요. 그리고 아유 그냥 편두통이 잠깐 왔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걸 뭐 그쵸. 특별하게 생각할 것 갑자기 같지는 생긴 않아요. 증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작은 증상들도 뇌경색으로 가는 전조 증상일 수 있고 네. 그게 세포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넘기면 되지 않습니다. 안 되겠네요. 나이 먹으면 예. 엄살을 좀 피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무조건 진짜. 괜찮다고 할 일이 아니야. 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혈관성 치매로 이어지거든요. 네. 네. 혈관성 치매라는 건 결과적으로 뇌세포가 죽어서 뇌 기능을 못해서 생기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이 치매로 이어지면 치매 환자분도 너무 괴롭지만 아까 말씀드린 주변 대로 가족. 가족의 삶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심지어 경제적으로 돈까지 큰 타격으로 다가오니 이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만성 스트레스에 사로잡혀 이른바 숨겨진 환자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맞습니다. 예. 경미한 뇌경색이더라도 반복이 되면 결국 치매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높고 또 그게 치매 환자의 가족까지도
숨겨진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니까 정말 심각하게 네.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혈관성 치매의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흡연이나 음주, 비만, 운동 부족 등 여러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뇌질환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네. 특히 지금처럼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11월은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돼 혈관이 수축하고 혈압이 쉽게 올라가면서 고혈압 환자에게는 뇌혈관 손상과 작은 뇌경색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고요. 네. 기온이 내려가면서 혈액이 끈적해지기 때문에 이 뇌혈관이 쉽게 막힐 수도 있습니다. 즉 요즘 같은 시기는 뇌졸중 위험이 더욱 배가 되고 치매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당장 관리가 시급한 거죠. 아니, 근데 너무 걱정되는 게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쓰리고 네. 그 중에 하나는 기본값으로 저희가 갖고 가는 그런 나이거든요. 11월이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진짜 앞으로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난 겨울 참 좋아했는데 겨울을 싫어할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이 쓰리고를 비롯한 뇌혈관 질환까지 생기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혈액 지방입니다. 혈액 지방? 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성지방. 어떻게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처음 들었죠. 파이프처럼 생긴 이 혈관 내피 안에 네. 이런 기름때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혈관을 좁게 만드는데 그럼 혈관이 좁아지니까 뇌세포가 영양분 섭취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럼 뇌 기능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아. 그래서 혈액 속 지방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네. 이러한 혈액 지방은 식습관에도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퀴즈를 하나 준비했어요. 퀴즈. 네. 네. 자, 혈액 지방을 건강하게 하는 식단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식단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오. 1일 일식 대 1일 일일 육식? 야, 야, 1인 육식은 너무 과하지 않나? 어? 극과 극인데요? 이 정도면 아니, 근데 너무 극단적이야. 일일 육식은 저거 회식하는 날 아니에요? 계속 옛날 말로 준 환갑잔치인데. 나눠 드셔도 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네. 먹으면 우리가 근데 당연히 그럼 일일 일식이죠. 이렇게 먹으면 우리 큰일 나. 일일 육식 먹으면. 정말. 에? 아니, 1일 일식은 소량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몸에도 부담이 덜 갈 것 같고. 그러면 일일 소량. 일식으로? 1일 일식이 좀 더 건강할 것 같다. 예.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저 양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는 건강하게 다양하게 6끼 먹고 싶어서요. 저도 지금 너무 후련치는 않지만 예. 육식을 저 정도 먹는 것보다는 그래도 일식이 더 낫지 않나. 그렇지. 근데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지금. 1일 한 뭐 4식 정도만 돼도 네. 1일 4식이 좋겠다 하겠는데 육식은 너무 많아 이건. 이건 안 돼. 그런가? 정답은 뭔가요, 선생님? 정답은 일일 일식이 혈액 지방을 조금 더 많이 쌓는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일일 육식이 좀 낫다는 거죠. 아니, 일일 일식 저게 지방을 갖다가 혈액 지방을 갖다가 쌓게 한다고요? 아니, 뭐 먹은 게 있다고 저거 너무 하시는 거. 뭐가 있다고? 아니, 초반에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 이 식습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좀 까다롭긴 합니다만 네. 최근 연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루에 한 끼를 드시는 분들은 이 공복 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길죠. 네. 그러면 우리 몸의 에너지 저장 모드가 바뀐다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방이 들어오면 오랜만에 만나는 지방이니 쉽게 저장을 좀 해주는 그런 저장 모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아, 반가우니까. 네. 그리고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인슐린이 좀 춤을 춰요. 아. 한 번에 많은 당과 지방이 들어오면 이 간에서 중성지방을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 그리고 나쁜 콜레스테롤을 상승을 시키기 때문에 당뇨나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큰 약점 중에 하나는 이게 허기지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니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쓰리고 네. 있는 분들한테는 이제 간헐적 단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그러면은 일일 육식은 좋은 겁니까? 6개를 먹는다는 건 정말 과다해 보이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일일 육식이라는 그 6끼가 소량씩 나눠서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네. 섭취하는 양이 적어서 네. 혈당과 인슐린의 변화가 적어요. 아. 그래서 내 몸이 안정한 상태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의 변동이 적습니다. 늘 이렇게 안정적이겠어요. 그렇죠. 상승을 좀 덜하고요. 실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는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는데요. 하루에 2끼 미만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과 네. 하루에 6끼 이상의 식사하는 분들의 혈중 지질 농도를 측정을 해봤더니 네. 식사 빈도가 많아질수록 총 콜레스테롤과 나쁜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연구에서도 식사 빈도와 허혈성 심장 질환 유병률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폭식이 안 좋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아식, 의미인 것 폭식. 같아요. 네. 한 끼에 몰아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나눠 먹는 게 좋겠네요. 유용한 정보 꼭 기억을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한 가지 추천할 만한 식습관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도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바로 냉동 네. 통밀빵 대 갓 구운 통밀빵. 어떤 게 더 안 좋은지, 어떤 게 어떤 게 나쁜지. 더 나쁜 음식일까 한번 맞춰보세요. 통밀빵 자체가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빵을 먹어도 하얀 빵 아이고, 먹보다는 통밀빵 먹으라고 그래요. 먹으려면 갖고 온 통밀빵 먹어야지. 어. 냉동시켜놓은 통밀빵은 좀 약간 좀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요? 밥을 얼렸다가 먹으면 네. 거기 저항성 전분 이런 게 생겨가지고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준대요. 아. 그래서 아마도 갓 구운 통밀빵이 더 나쁘지 나쁠 않나. 것이다. 오, 은근히 예리한데요? 빵에도 이게 적용이 되나?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러면 저장하려고 빵 사는 게 아니라 먹으려고 빵 사는 거 아닙니까? 네, 얼렸다 반감 생기네. 얼렸다 드세요? 네. 아니 근데 모르겠네. 둘 다 저는 괜찮을 것 같은 게 그냥 빵 사러 가려다가도 통밀빵 먹어야 되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들이라 다 괜찮지 아니 않을까요? 근데 갖고 온 거와 냉동에 뭔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네. 아니 대체 답이 뭡니까? 네. 혈액 지방을 늘리는 식단은요, 바로 냉동 통밀빵입니다. 냉동이요? 냉동 통밀빵. 나이 씨가 그럴듯하게 말씀했는데 아니었네요? 네, 통곡물이라 당연히 건강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통밀빵의 경우 장기간 보관을 위해서 이 쇼트닝이나 경화에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식물성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공기와 접촉을 하면 금방 산패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쇼트닝이나 경화에는 수소 첨가 과정을 거쳐 포화 지방과 트랜스 지방 비율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온도 변화에 일정한 질감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제과 제빵 제품이 오랫동안 바삭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유지하도록 만들어주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다는 건 그 반대로 우리 몸에서도 잘 분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군요. 야, 그래서 이제 혈액 지방을 높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냉동빵이나 과자는 앞으로 절대 우리가 주의를 좀 하는 걸로 해야 합시다. 되겠네. 예. 그럽시다. 군것질 주의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식습관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실화극장 속 김 씨의 경우 네. 혈액 지방을 늘리는 습관이 바로 반주. 아, 반주. 반주입니다. 반주.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필름이 끓길 정도로 먹는 것보다 요 반주 한 잔은 혈액을 따르르 돌게 해가지고 이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하루에 한 끼를 드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술을 좀 자주 드시는 것 같긴 했지만 반주면은 술을 많이 드시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술을 많이 먹질 못해요. 네. 그런데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당히 한두 잔 마시는 건 큰 문제 없다고 또 아직 다 살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거의. 피가 돌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선생님 반주가 왜 어떤 영향을 미쳤는데요? 흔히 우리 이제 건강한 음주가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다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들은 되게 간에서 분해되는 알코올을 기준으로 정한 권장량이지 이 뇌혈관에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계속 지치게 만드는 거지. 간하고 뇌는 다르구나.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시는 수량이 정말 소주 한 잔 굉장히 적더라도 술이기 때문에 혈압을 올리고요.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뇌혈관 손상이 가중이 되고요. 네. 또한 알코올은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물질과 혈관 벽을 자극해 장기간 축적이 되면 작은 뇌출혈이나 미세경색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 이 흔적들이 쌓이면 결국 혈관성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진짜로 우리가 흔히 진짜 야 반주 한 잔쯤은 약이야 한 이런 잔. 어르신들이 네. 그런 얘기는 하셨었거든요. 이게 독이었네. 그러니까 뇌에는 독이었네. 정말 치명적이네요. 아니 그럼 선생님 그 몸 속에 있는 혈액 지방을 싹 녹여버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오늘 하나 들고 왔습니다. 네. 바로 좋은 지방, 착한 지방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착한 지방이요? 지방. 착한 지방은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혈전이 생기는 걸 예방하기 때문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네. 비유를 좀 하자면 우리 여성분들 화장을 지울 때 클렌징 오일, 즉 기름으로 기름을 주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혈관의 기름도 좋은 기름으로 지울 수 있다라는 비유를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성분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 이 지방입니다. 지방. 네. 지방이. 오. 그중에서 일부를 필수 지방산이라고 명명한 것도 있는데요. 이 필수 지방산이 있어야지만 뇌가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뇌의 재료도 되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필수 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이 잘 되지 않거나 아. 굉장히 적은 양만 합성이 되기 때문에 공급을 좀 해줘야 돼요. 네. 따라서 만약 뇌 건강을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외부에서 보충하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방으로서 지방을 다스리는 다스린다. 거네. 이열치열 뭐 이런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지방도 좋은 지방, 나쁜 지방 구분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 나쁜 지방이 만든 혈액 지방, 이걸 내 몸에서 잘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겠군요. 그 실화극장 속의 사연처럼 자식에게 짐이 되는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혈관 건강 정말 그 중요성을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네요. 맞습니다. 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인생의 핵심은 경제, 그다음에 건강, 그리고 감정이 모두 독립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건강이겠죠. 건강이 우선이죠. 건강이 무너지면 경제력도 무너지고요. 네. 감정선도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노후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병은 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만 조절을 해줘도 예방이 가능한 병이 꽤 많습니다. 따라서 정기검진과 운동 등 좋은 생활 습관으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상황이 오지 않게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준비하고 스스로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님이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야, 오늘 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특히 오늘 말씀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식한테 짐되지 않는 건강한 노후의 제1조건, 바로 건강이었네요. 건강. 네. 네,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네. 몸속에 있는 혈액 지방을 싹 녹여버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좋은 지방, 착한 지방을 섭취하시는 겁니다. 착한 지방이요? 지방. 그래서 준비한 착한 지방, 바로 라고 합니다. 네. 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많이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총명해진 느낌? 또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확확 듭니다. 지금부터는 혈관 관리하는 이로운 건강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과 최진우 선생님, 한의학 박사 윤재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 혈관을 잘 관리해야 든든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강연을 들어보니까
지금 제 혈관이 괜찮은지 지금 열어볼 수가 없어서 그러게요. 그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다들 똑같은 생각이에요. 많이 궁금하시죠? 혈관 건강이 어떤지 알아보려면 네.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이요? 네. 눈은 우리 몸에서도 가장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밀집해 있는 곳이라서 네. 혈류 변화가 제일 먼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 또 혈압이 오르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이 미세혈관들이 쉽게 터지거나 막히면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눈이 자주 충혈된다면 미세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또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뜻일 수 있고 네. 또 다크서클이 심해진다면 혈액이 정체되면서 산소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도. 즉 겉으로 드러나는 눈의 작은 변화가 사실은 우리 혈관 건강의 경고등인 거죠. 네. 여러분 그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의 혈관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고 싶으시죠? 알겠죠. 제가 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방법 있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네. 손가락을 사용해서 눈 밑을 네. 꾹 눌러보세요. 눈 바로 밑을 이렇게 쭉 눌러보세요. 눈 밑을요? 꾹, 예, 눈 밑을 이렇게 꾹. 오. 어때요? 시원해요. 은근히 시원한데 이거. 네. 은근히 시원해요. 응. 시원해요. 아프신 분도 있으시죠? 그죠? 뻐근한데요? 시원한 좀 것도 뻐근하기도 아픔을 하고. 동반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눈을 이렇게 너무 까지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이거 여기가 왜? 네, 지금 이렇게 누른 곳이 바로 한의학에서는 이 승흡혈. 승흡혈이라는 승흡혈. 혈자리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진단 혈자리기도 하고 치료에도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인데요. 예, 승흡혈은요 위치가 바로 눈 밑, 피부 아래에 네. 미세혈관과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혈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위는요 혈류가 정체가 되면 압력이 쉽게 올라가고 그 결과 이렇게 눌렀을 때 통증이나 뻐근함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아, 여기가 네, 조금 그렇죠. 정체돼 있으면. 네. 특히 이제 혈액이 끈적하거나 혈관 탄력이 떨어져서 미세혈관이 압박을 더 크게 받게 되면 네. 그때 또 그런 분들은 승표를 누르게 되면은 통증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약간 뻐근하다고 하셔서 네, 걱정이 되네요. 네. 안 아파요? 좀 시원한데요? 안 아파요? 노 페인 노 게인 아닙니까? 나 피곤하네 진짜. 뭐 아까 누르셨을 때 뭐 아프시고 뻐근하시다고 했는데 뭐 안 좋다고 해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승흡혈을요 하루에 10회 정도 이게 꾹꾹 살살 눌러주시면 예, 혈액 순환을 개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선도 치료 돼요. 혈자리입니다. 근데 이게 방법이 쉬워가지고 수시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꼭꼭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꾹. 네, 시원하죠? 네, 꾹꾹 적당히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사실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서서 착한 지방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착한 지방이라는 게 뭐죠?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우리 오산 평택이 착한 지방인지 뭐 나쁜 지방도 있는지. 예. 아니 서울 정말 외에. 많은 분들이 네. 혈관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음식을 또 챙겨야 할지 고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착한 지방 바로 대마종자유라고 합니다. 네. 야,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선생님께서 좀 친절하게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대마종자유는 햄프시드라고 불리는 대마종자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대마종자유의 원료가 되는 대마는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기록된 최초의 종이 문서인 파피루스 속 의학 처방에 등장됐을 정도로 옛날부터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고 합니다. 예. 현재는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돼서 사용 중이라고 하는데요. 다발성 경화증, 기분장애, 뇌전증 등의 치료제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도요, 대마 씨앗을 마인 또는 마자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의보감에서는 대마 씨앗으로 쓴 죽은 식욕을 올리고 피로를 풀어주면서 생리불순과 장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외에도요, 불교의 창시자인 부다는요, 6년 동안 매일 대마 씨앗 1개만 섭취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가 엄청 옛날부터 사용을 했었나 보네요. 네. 그런데 대마종자유가 이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치료제로 등장하고 사용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왜냐하면 대마종자유 속에는 착한 지방인 필수 지방산이 약 80%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착한 지방이라는 건 식물에서 추출한 필수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또 필수 지방산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네. 오메가3는 주로 고등어, 참치, 연어 등 생선에 포함되어 있고요. 오메가6는 콩, 옥수수, 올리브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6 중요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평소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네네. 잘 드시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어제도 드셨잖아요. 생선도. 아니, 참치나 뭐 고등어나 콩, 옥수수, 올리브유 같은 거는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맞아요. 먹는 음식들이잖아요. 이게 필수 지방산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거니까 저희 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물론 잘 섭취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문제는 바로 이 비율입니다. 비율. 예. 이 비율에 맞춰서 섭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오메가3가 혈중 중성지방 농도를 낮춰주고요. 오메가6 지방산은요,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오메가6와 오메가3를 균형 있게 섭취하지 못하면 체내 염증은 물론이거니와 대사 증후군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군요. 네. 근데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오메가3랑 오메가6를 어떻게 맞춰서 먹는 게 중요할까요? 비율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섭취 권장 비율은 1대2 혹은 1대3입니다. 그런데 대마종자유의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은 건강에 가장 최적인 1대3 비율과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아내가 그냥 천연적으로 네. 저절로. 저절로. 스스로. 스스로. 이게 솔깃하네요. 아주. 네. 그래서 대마종자유가 착한 지방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럼 궁금한 게 바로 착한 지방. 이 대마 종자유를 섭취하면은 오늘의 주제인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콜레스테롤, 뭐 중성지방도 기름이고 대마종자에도 같은 기름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이나 이 중성지방은 혈관을 막고 대마종자에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인데 네. 다. 맞습니다. 기름인데. 자, 이해가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오늘 실험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앞에 유리관과 포스를 혈관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이 그 중간에 돼지 기름을 혈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혈전 때문에 이 혈액이 정체되어서 내려가지 않는 모습이 보이죠? 막혔어요. 자, 이는 노폐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비유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대마 종자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 뚫린다, 뚫린다. 뚫렸네. 쭉쭉쭉쭉쭉쭉 흘러 내려온다. 보시는 것처럼 혈전으로 인해서 막힌 혈관이 뻥 뚫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게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면 혈전 때문에 막혀 있으면 얼마나 혈관들에 이렇게 손상이 많이 갈지 상상이 돼요. 건강에 큰 위험이 생겨, 네. 진짜. 오, 크게 야, 역시 눈으로 확인하니까 이해가 쏙 되네요. 맞아요. 자, 이 실험의 원리가 체내에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진 않겠지만 이와 비슷한 원리로 대마 종자유 속 필수 지방산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 실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마종자유가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대마종자유를 청소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감마리놀렌산 같은 좋은 지방들이 혈액 속에 쌓인 나쁜 찌꺼기들을 청소해주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혈관벽에 기름때처럼 달라붙은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을 닦아내면서 혈액이 더 맑게 흐르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그래서 대마종자유를 꾸준히 섭취하면 혈관이 막히지 않고 마치 배수관이 청소되듯 혈류가 원활해져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지방식을 먹인 쥐에게 대마 종자유를 섭취시킨 결과 혈관 속 기름때와도 같은 총 콜레스테롤은 57% 감소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61% 감소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그러니까 대마종자유가 혈관 속 기름을 싹 청소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솔깃해지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8주 된 쥐에게 4주간 대마종자유를 섭취하게 했더니 대마종자유를 섭취한 쥐의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질환인 죽상경화증의 진행이 완화되었고 혈액과 심장에서 발견되는 해로운 산화지방, 즉 과산화지질의 수치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오, 네.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네. 여러분, 우리의 뇌에도 지방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네예요? 뇌 네. 아니요? 뭐 있겠죠. 아 잠깐만. 아니 근데 혈관에 지방이 있긴데 뭐 배에 지방이 가득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뇌에 지방이 있다는 얘기는 난 금시초문인데요. 아니 근데 이제 그러게요? 뇌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지방이 있다 하더라도 네. 쥐가 있어봤자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야 너 뇌 살쪘다 야 이런 얘기는 한 번도 우리가 안 하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안 해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뇌의 네. 대부분은 물이지만 물을 제외한 나머지 뇌 부분의 5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지방이었어요? 진짜요? 특히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뇌 네. 세포막은 약 8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0%씩이나요? 네. 와, 그렇게나 많이 들어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니, 뇌에 지방이 왜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방 덩어리네. 네. 네, 우리 뇌는 신경세포막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야 세포들이 서로 원활하게 정보를 주고받아서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뇌에 필요한 필수 지방산이 부족해지면 신경세포막에 변화가 생기고 이로 인해 노화가 빨라지는 거죠. 결국 뇌세포의 구성 성분이 줄어들면서 기억력 감퇴나 인지 저하 같은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도 건강한 지방이 들어 있어야 뇌가 튼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이 과도한 포화지방 섭취는 뇌세포를 연결하는 시냅스를 손상시켜서 오히려 기억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아, 그래서 대마종자유 같은 건강한 지방을 섭취해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신경염증을 일으켜서 치매를 유발한 실험용 쥐에게 대마종자 추출물을 공급한 결과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대조군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경계에서는 정보가 시냅스를 통해서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전달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신경세포 간 연결을 조절하는 능력을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대마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 성분이 이러한 시냅스 가소성을 유지하고 신경세포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뇌에 축적되는 염증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치매로 어머니가 많이 고생하셔서 늘 가족력이 걱정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권유해가지고 대마종자유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뇌가 이제 총명해진 느낌? 그 전보다 피곤함도 덜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시죠. 아니 예, 이거 똑똑해지신 것 같아요, 예. 진짜로. 맞아요. 저도 이완희 우리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꾸준히 먹어야 되겠다. 사실은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만 계속 공급을 대마종자유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거 비싼 거.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싸지 않잖아요. 네, 아버지께서 대마종자유가 좋다고 한다. 성격 좋으시네, 성격. 아, 우리 아버지는 스스럼 없이 말씀을 아, 하시는 예. 분이라 그래서 이제 지금 꾸준히 이제 드시고 계시는데 네. 아, 저는 좀 이렇게 혈관 건강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나이가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니의 말을 들으니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드네요. 같이. 아니, 저도 뭐가 이렇게 깜빡깜빡하면 늘 뭐 물건 어디에 놨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 늘 찾아주시고. 그렇지. 예. 대신 그러는 걸 보면서 저도 앞으로 꾸준히 먹어야겠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확확 듭니다. 네. 혹시 대마종자유 섭취할 때 우리가 주의할 점도 있을까요? 네, 대마종자유는요, 네. 소화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이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인 적정량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생생한 건강 정보로 튼튼한 몸, 건강한 노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I am 닥터.
새로운 비만 치료제 가 오늘부터 시중에 풀리면서 병원과 약국마다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주사 하나로 살이 무섭게 빠진다고 하면 나도 해볼까 이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수분과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고요. 다이어트가 안 되는 거죠. 살이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말하는 진짜 다이어트 비법은 바로 즐거운